2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금요일 조용하게 잘 끝났지만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제가 중요하다면 정말 중요했거든요. 오늘 끝까지 좀 봐주시고, 자, 저희 채널은 매일 한 분만 보셔도 세상의 빅머니에 대한 흐름, 투자 매매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우리는 순환매 잘 타시면 돼요. 우리나라 종국장 잘 돌아가니까 이 내용 꼭 섹터별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경기가 좀 우려된다,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시장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트럼프 정책이 변하나? 여기서 뭔가 되게 큰 흐름이 나올 텐데 뭐 한번 다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금리 얘기 드리다가 가끔 환율, 달러 얘기 드리잖아요. 오늘 차트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정말 큰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도 좋죠. 오른 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 잘했고 순환매 흐름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들어가고 뭘 뺄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때 오늘 빅바이오들이 저가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다음 턴으로 보는 큰 메인이죠. 자,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서 제가 로봇을 여전히 제일 좋게 보고 들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더 설명드릴 거고 오늘 다 플러스 났습니다. 자, 중국 수의 엔터게인, 나머지 조선방산 섹터별로 다 보겠습니다. 자, 삼전이 변하면 시장이 변한다,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이제 개별주 있는 것 중에 반도체 하나가 급등을 했어요. 한 10% 올랐을 때 익절해서 현금 보유하고 종목장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삼전 상방과 섹터 변화, 이 중에서 순환매 타면서 우리 것 잘 드시면 돼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금주 잘 마무리해 보시죠. 자, 중요한 매크로인 달러와 금리, 달러는 자주만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달러가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107m로 떨어졌는데 달러 다음 차트 보여드리면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제가 달러 가끔 말씀드리지만 2017년 까만색 트럼프 1기 때입니다. 그 전까지 달러 금리 막 올라가다가 트럼프 취임하고 이렇게 많이 달러가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증시가 막 달렸거든요, 2017년도에.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물론 그전에 올라서 우리나라 같은 애들이 엄청 많이 빠졌고 취임하고부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흐름이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어제 이렇게 더 떨어졌어요. 자, 달러 떨어지면 좋습니다. 그럼 왜 떨어졌냐면, 자, 중요한 월마트 실적이 나왔어요. 월마트 실적은 미국의 소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식인데 6%나 떨어졌어. 실적은 괜찮았죠. 근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었어요. 자, 근래 들어서 조금 볼 때 미국의 경기가 불안하다, 자, 물가가 불안하고 관세가 급난다,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주가 내용을 다 주고 있는데 트럼프도 다 보고 있을 거야. 자, 신규 실업수당은 뭐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이 어떻죠? 계속 연방정부 비용 줄인다, 해고한다, 기업도 줄이고 이민자도 지금 많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공급이 줄어요. 자, 지난주에 나왔던 소비자 판매도 안 좋게 나왔고 지금 빈부차가 되게 크다 했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연체도 막 올라가요. 자, 미국의 가장 근간인 소비가 흔들려 저는 추세가 무너진다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워낙 많이 달렸던 흐름에서 이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조금은 지금 경계가 되는 부분이고, 세인트루이스 연준위원은 야, 물가 고용 타이트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좀 겁을 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모드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한번 데자뷰 시나리오 작년에도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미중은 원래 가장 큰 주적입니다. 근데 미중이 딜이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관세를 60% 때린다 했다, 100% 때린다 했다가 지금 트럼프가 푸틴도 만나고 뭐 지금 시진핑도 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어떤 흐름인지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재무장관 베센트, 이분이 어제 얘기했던 부분은 금리 떨어지는 원인이었는데 이 장기물 국채를 확대를 아직 안 하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장기물 국채를 발행을 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그 옐런돈인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길어지니까 빼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 10년물 금리가 좀 떨어져요. 10년물 금리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베센트가 항상 말했던 10년물 금리 기준을 전부 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중국 측과 첫 통화를 하겠다, 재무장관끼리 무슨 딜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물론 펜타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관세든 뭐든 미중 간의 딜에 대한 요건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 보는 거고, 자, 거기에서 트럼프도 한마디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예 이제 미중 딜 가능성을 보였는데 어차피 미국과 중국하고 가장 큰 거는 기술 패권이라서 반도체라든지 보안 같은 거는 절대 양보 안 해요. 근데 지금 2년과 그거 틀리게 경제적인 부분, 사업을 하고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트럼프는 보기 때문에 원래 1기 때 하려다가 그 코로나 때 못했던 거 있습니다. 농산물 사줄게 했다가 못 샀거든, 중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저 트레이드 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사업관 측면이잖아요. 틱톡 딜 같은 것들이 지금 가운데 있는 상태고, 실제로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막 싸우니까 국방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서로 좀 절감하지 않을래? 그런 말 서로 안 했단 말이야. 네가 먼저 하래, 내가 먼저 하라. 그러다가 지금 미국 어제 말씀드렸지만 국방비 줄이잖아요. 이게 딜이 될 수 있어요. 중국도 줄일 수 있죠. 서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트럼프 돌아다니는 게 이제 푸틴 만나고 댕기고 강대강 상황끼리 만나서 뭔가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뭐 하려는 가람 섭성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나리오가 중국은 지금 위안화에 살짝 강세가 돼도 돼요. 워낙 강세되면 안 되겠지만 소비 부양이 가장 큰 정책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은 또 미국 제품의 수출 같은 게 원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흐름이 살짝 맞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달러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또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관세를 막 때려버리면 뭐 다들 알겠지만 이 미국산 그 수출품, 특히 테슬라 차도 마찬가지, 애플에 있는 아이폰도 마찬가지, 관세 맞으면 잘 안 팔려요. 미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든 자동차도 제가 크게 조금 덜 걱정하는 이유가 쉽게 못할 거라 보는 거죠. 어제 또 자동차 얘기하니까 미국 자동차가 많이 빠졌단 말이야.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팀 쿡은 관세 때문에 트럼프 만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쉽게 관세를 막 하지 못할 수 있는 시장 전기를 얘기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지금 유로화예요. 한번 그냥 추세만 보세요. 추세만 보는데 앞에를 맞춰놓은 게 이제 2017년 트럼프 1기 때입니다. 그때가 갑자기 떨어지다가 유로가 강세가 됐어요. 유로가 강세가 되면서 정시가 날아갔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 말에 이렇게 약세가 되다가 2월 달에 처음으로 양봉이 났어. 달러 반대에 있는 게 유로와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와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유로가 가장 큰 게 양봉이 나오고 있어. 정시는 좋지만 통화가 2월 달에 흐름이 좀 바뀌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일본 엔이죠. 일본 엔은 또 금리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얘도 출렁거리고 바닥에 있다가 살짝 머리 들죠. 양봉이 되게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월봉 자체가. 자, 그리고 영국 파운드도 지금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양봉이 났어요. 월봉 볼 때 추세를 되게 좋게 보는 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트럼프 때문에 막 그러다가 2월 들어서 환율도 조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러에 반대에 있는 애들이 변하면 달러 약세가기 더 편합니다. 마지막에 더 보는 거 캐나다 달러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통화가 변하면 금리만뿐만 아니라 통화가 변하면 제가 보는 정시가 되게 좋아져요. 특히나 비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그 때문에 달러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 걸리더라도 말씀드렸어요. 이 흐름이 미중 딜이 되면 좋은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싸운다는 부분에서 이 최악 모드 벗어나면 돼요. 야, 딜을 한다는 게 어디야? 막 두드려 패고 관세 60% 100% 때리는 게 아니라 미중 딜 가능성은 돼도 흐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 면으로 좀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넘어갈게요. 여전히 나스닥은 보합입니다. 다음 주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제일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챗GPT 오픈에 정말 잘 나가요. 딥시크든 뭐든 주간 이용자가 4억 명까지 늘었습니다. 자, 4.0은 다음 주 출시돼요. 4.5는 챗GPT, 챗GPT 5는 5월 말에 출시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달러 금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전히 미국이 좀 약해. 아까 소비나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지금 달러 금리가 떨어져 주면 팍팍은 아니겠지만 비미국 정시가 더 강하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아까 흐름도 트럼프가 물가에 발목이 잡혔잖아. 워낙 미국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 미국만 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그게 쉬고 있는 가운데서 딴 쪽으로 순환이 되는 모습이다. 금리 달러 흐름 보면서 괜찮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을 금리 달러에서 한번 보자. 요걸 한번 매크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이 적어놓은 거 읽어보세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돌아온 3년과 순환매 잘 먹기,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금이랑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비미국주의 하나 말씀드릴 게 홍콩이 3%나 급등했어요. 뭐 딜 때문에 그런 거는 밀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제 나왔던 알리바바가 실적이 잘 나왔네. 큰손이 9%나 급등했고요. SMIC 반도체, BYD, 샤오미 이런 것도 다 신고가입니다. 기술주들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단기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단기적으로 살짝 과열 구간은 맞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위안화 같은 환율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진핑뿐만 아니라 이창 총리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비를 살려라. 계속 돈을 퍼붓고 있고 3월 4일 양해껏 기다려볼게요. 이런 어림은 단기적으로 출렁거리더라도 이머징 MSCI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뒤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면 어제 빠졌지만 수놈에 또 돌죠. 삼전이 변하고 상방이 되는 가운데 오늘 살짝 빠졌다 해서 추세가 바뀐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파트 2 우리끼리 멤버십 말씀드리긴 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전체로 사고 전체로 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꼭 섹터별로 선물 같은 거 발라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빅바이 흐름을 좋게 보는 거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 때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게 좋다 했잖아요. 같이 본다 했잖아요. 예탁금도 좀 올라오네요. 자, 비반도체, BAI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전 때문에 달라지고 삼전 흐름 때문에 딴 것보다 조금 더 저는 컨트롤 더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전은 느린 상방이지만 뭐 정권사 보고서도 막 좋다는 얘기 나와. 이 보고서 내용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상방되는 이유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게 흐름을 좀 돌아온다 보세요. 자, 그렇게 안 좋았던 20년 만에 빠졌던 120km 이평 회복되고 있어요. 차트로도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죠. 오늘 제가 개별주 소부장 우리 갖고 있던 거는 10% 올랐을 때 뭐 이래 샀던 분들은 다 수익 잘 보고 파셨을 거예요. 다 익절했습니다. 자, 종목장은 계속돼요. 예, 제가 여러 가지 테마를 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뭐 조선 방산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지 로봇을 좋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는 실전 빅수급 주포들이 빠졌냐 안 빠졌냐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매물이 어제 그저께 막 후두둑 때리고 막 며칠 때렸다 했는데 로봇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는 거고 제 기준입니다. 이 바이오는 올라온 게 별로 없잖아요. 1월달 2월달에 잔잔하게 물 알테오즈만 올랐지만 이름이 선선한 돌 수 있는 코스닥 메인으로 보는 바이오입니다. 오늘 매수가 되게 좋게 들어왔어요. 자, 여러 가지 테마 중에 물론 저는 대장만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돌아가겠죠. 돌아갈 거고 로봇 테마는 아까 빅수급 자체가 여전히 계속 집적거리고 별로 빠진 게 없다 보니까 오늘 대장주는 7번째 또 신고가 시도를 했죠. 원기옥 종목도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매수밴드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오늘 올라도 여전히 안 좋아요. 트레이딩 쪽으로 그냥 파시는 게 좋다는 얘기 드렸고 오늘 포스코딜 말로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어제 중국산 엄청 싸게 들어온 철강에다가 우리나라 관세를 반덤핑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나 철강주가 반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보는데 또 우리나라 조선에 좀 안 좋은 면도 있고 이렇게 열기는데 그런 단계적 이슈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류 하니까 중국 관계자들이 야 진짜 지금 한화령 해제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말했던 정치적으로 손 내미는 시진핑 올해 말까지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한류의 수혜는 엔터와 게임이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중에서 대장주 우리 보고 있던 것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반등을 주고 있죠. 계속 엔터 게임 키우시면 됩니다. 새 종목 계속 볼 거고 참고 삼양식품은 신고가 잘 내고 있어요. 자, 메인으로 본 빅바이오는 여전히 꾸준히 작년부터 키우고 알테오젠 대장이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 얘기드렸던 삼바, 바이오 길라잡이 잘 신고가 나고 있고 SK 바이오팜이 SK 그룹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세를 또 의료품에 때린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더라도 SK 바이오팜이 삼바보다 출렁거려도 빠졌을 때는 저는 조정시 매수밴드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여전히 지금 돌아와서 살 분들은 저는 바이오 괜찮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순환매로 보든 실적으로 보든 수급으로든 바이오가 되게 좋습니다. 자, 조선방사능 원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 스토리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보는 수급을 보기 때문에 수급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 이제 절대 개인 감정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주식 투자할 수도 없고 1월달 2월달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크게 주포들이 좀 때렸다 했잖아요. 그럼 반등을 줄 거야. 절대 한 번에 안 꺾인다 했잖아요. 큰 것들은 안 꺾이면 반등을 줄 때 빅머니들이 일단 부분매도 했기 때문에 막 더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등 시 일부 익절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렇게 정석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꾸 종목 돈다 해서 아직도 개인분은 그런 분 계시던데 자꾸 뒤에 거 시총 작은 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원래 큰 것들이 더 탄력 좋고 더 오래 갑니다. 아까 빅바이오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23년에 제 에코프로를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다 먹었어요. 매매를 다 하면서 먹었는데 그때도 시총이 제일 큰 게 제일 많이 갔어요. 에코프로 그때 10만원짜리 매매하면서 해도 시총이 40조 갔거든요. 지금 시총 1위 코스닥 1위가 알테오젠 20조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아직 반밖에 안 돼요.
큰 것들 위주로 큰 애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시면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작은 가지 마세요. 자, 요즘 멤버십 계속 꾸준히 늘고 계시는데 어제 맥코크님 상당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자, 구축장 지수 기준 잡는 법과 오늘 횡보 되게 좋았는데 여전히 순환매 잘 타는 게 상반기 수익 내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자, 파트 2에서 종목 설명 이어갈게요. 금주 수고 많으셨습니다.